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초록 잎사귀들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생기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이번 61번째 수필은 복례는 빵집에 산다 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연탄을 떼던 시절이었죠. 저는 수원에서 자취를 했는데요. 연탄불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여 자주 꺼트렸습니다. 연탄불을 피워 밥은 해 먹어야 하고 학교는 빨리 가야 하고 굶는 날이 종종 있었지요. 그런 저를 집으로 데려가 준 친구가 있었지요. 식빵을 노릇하게 구워 계란 후라이 올려주었지요. 평생 그 기억을 품고 삽니다. 빵집만 보면 그녀가 떠오릅니다. 들어보세요. 복례는 빵집에 산다. 30년이 넘었지? 30년이 뭐야? 37년이 지났어. 어젯밤에 곰곰 생각해 봤거든.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 너야, 너. 어떻게 그렇게 꼭꼭 숨어 살았니? 널 찾을까 해서 지난번에 동창회에도 일부러 나가봤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여고 시절 친구를 만났다. 내 결혼식 날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6개월 된 첫 아기를 안고 수원에서 서울까지 왔다. 나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수원으로 돌아가는 그녀를 챙기지 못하였다. 결혼 이후로 나는 남편 직장을 따라 15년간 지방을 전전하였고 그녀를 만나지 못하였다. 서울로 입성을 하여 일원동에서 20여 년 넘게 사는 동안에 친구는 분당에서 살아왔단다. 뭐야, 옆 동네 살았네. 지척이었음에도 만나지 못하고 60이 넘어 이제서 만나게 된 것이다. 나는 동탄면 서구리가 집이었다. 지금은 동탄 신도시로 개발되었지만 그 당시는 촌구석이었다. 학교는 수원에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는 하루에 6번 있었지만 7시면 끊어졌다. 보충 수업을 마치면 9시가 넘었다. 다른 동네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는 있었지만 컴컴한 밤 산길을 30여 분 걸어가야 했다. 머리칼이 쭈뼛 서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수원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그녀는 매교동 목욕탕집 둘째 딸이었다. 주변 건물 중 가장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집안일을 하는 식모 언니가 있었고 부모님이 계셨고 그녀를 애지중지하는 할머니도 계셨다. 내가 주말마다 서구리 집에서 가져온 배추김치나 깍두기로 새끼 밥을 해결하는 동안 그녀는 골고루 차려진 식탁에서 가족과 둘러앉았다. 나는 촌뜨기였고 그녀는 수원 깍쟁이였다. 연탄불은 관리가 소홀하면 꺼지기 마련이다.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니 연탄불을 관리하는 일이 어려웠다. 한밤중에
연탄불을 갈아야 하는 날도 있었다. 연탄불을 꺼트리는 날이 많았다. 그런 날은 아침은 물론 점심까지 굶었다. 학교 매점에서 빵이나 라면을 사 먹으면 될 일이었으나 나는 주변머리가 없었다. 적어도 빵을 사 먹을 돈은 있었는데도 말이다. 미련하게 그냥 굶는 것으로 하루를 버텨냈다.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엄마의 밥상이 간절했다. 버려진 책이나 노트 등을 태워 1시간여 연탄불을 피우고서야 밥을 지어 먹었다. 아버지가 마차로 30리길 수원까지 실어다 주신 나무를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지어 먹었다는 여중생이었던 둘째 언니가 생각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학교를 그만두었을까. 연탄불은 나무에 비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다. 그날도 일찍 일어나 보니 연탄불이 희끄무레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연탄불을 살려야 하고 밥을 지어야 하고 그럴 만한 시간이 못 되었다. 수업 시간 1시간 전 8시에 아침 자습이 있었다. 빈속으로 학교로 갔다. 말이 적던 나는 자질구레한 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얼른 집에 가서 연탄불을 피워 밥을 해먹을 생각만 굴뚝 같았다. 친구는 내 사정을 빤히 안다는 듯 제 집으로 데리고 갔다. 식빵을 노릇하게 구워 설탕을 훌훌 뿌리고 계란 후라이를 척하니 올려주었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고 구수한 빵 향기가 폴폴 풍겼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다. 입안에 침이 흘러내릴 듯 고여들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척 천천히 먹었다. 그날의 빵 맛은 내 혀 가장 깊숙한 곳에 각인되었다. 혀뿐이랴 마음에도 깊게 새겨진 기억이었다. 지금도 나는 식빵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놓은 샌드위치를 제일 좋아한다. 어디서든 빵집을 지나칠 때면 그녀가 불쑥 떠오른다. 마음이 헛헛한 날에는 식빵을 사서 친구가 해주었던 방식대로 먹는다. 마음이 불러진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다. 시를 공부하는 동안 그날의 따스함과 달콤함이 떠올랐다. 시로 표출해낸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런 친구가 있으니 따스한 시가 쓰여졌다고 문우들은 부러워했다. 복례는 빵집에 산다. 화정. 친구 복례는 빵집에 산다. 우리 동네 수수한 빵집에도 살고 번쩍이는 강남역 빵집에도 산다. 앵두꽃 피는 시골 빵집에도 산다. 갈래머리 여고 시절 연탄불이 꺼져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던 자취생을 번번이 제 집으로 끌고 가 계란 1개 올려 식빵 노릇하게 구워주었다. 그 맛은 혀에만 스미는 것은 아니어서
가슴에도 젖어들어서 빵집에 빵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녀도 있어서 잊은 듯 멀어진 그녀가 떠오른 날은 빵집으로 간다. 가슴이 빈 집 같은 날은 그녀에게 간다. 친구 복례는 빵집에 산다. 너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설레는지 몰라. 사촌 언니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니까. 밥 먹을 집을 고르고 차 마실 곳을 찾으러 말이야.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느냐고 사촌 언니가 궁금해하더라. 그녀가 시간을 쪼개 발품을 판 만큼 광교산 기슭의 밥집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정갈하면서도 구수한 반찬들로 가득했다. 산 아랫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찻집 창가에 앉아 서너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계속 만나왔던 것 같아. 자취를 하며 독립적으로 학교에 다닌 내가 부모 밑에서 편하게 지낸 그녀보다 한 수 어른이라 여겼는데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 일은 내 스스로가 하는 거야. 엄마도 언니도 아무도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란다. 내가 결정해야 해. 일찍이 그렇게 깨달은 그녀였다. 여고 시절에는 공부에 관심이 없더니 오히려 졸업 후에 공부에 매진하였다. 가난한 남자를 만났지만 억척스럽게 살아 경제적인 여유를 얻었다. 아들, 딸 둘 다 미국 유학을 보냈고 성공적으로 결혼까지 시켰다. 도자기 공예 작가로 활동 중이란다. 지나치게 열정적인 작품 활동 탓으로 그만 허리에 문제가 생겼고 허리 수술을 했단다. 허리가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롭고 막막한 시간 속에서 깨달은 바가 많단다. 이제 자신을 사랑하며 천천히 살아가려 한단다. 당당하면서 의연하게 서 있는 겨울 나무들 무채색 풍경이 그렇게 좋단다. 겨울 나무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친구를 엿보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도 내게 물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시집과 수필집을 선물했다. 잘났든 못났든 그 안에 과거와 지금의 내가 그대로 들어있지 않은가. 다음 날 그녀에게서 카톡이 날아왔다. 내 수필집에 푹 빠져 있단다. 편안하고 포근하고 따뜻해. 강아지 풀로 하나하나 터치하듯 아기자기하게 쓴 글이야. 내 글에서 행복을 느껴. 행복을 느낀다는 그 말 얼마나 감사한가. 얼른 나도 답장을 보냈다. 친구는 역시 내 편, 내 작고 소박한 세상을 칭찬해 주는구나. 고마워. 그녀를 만나는 동안 그 시절 나를 만난다. 옛 사진을 뒤적여 본다. 선숙, 용옥, 무철, 복례와 그리고 나 5명이
쉬는 시간에 학교 뒤편에 둥글게 모여 앳되고 순진한 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이 있다. 무엇을 하든 몰려다녔던 친구들이다. 향나무로 가득했던 교정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난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수치를 하고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모습으로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를 꽤 호기 있게 외치던 체육대회 날이 어제였던 듯하다.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울산 바위에 올라 찍은 사진도 있다. 서울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속리산 길고 지루한 산길을 지나 죽을 힘을 다해 문장대를 오르던 사진도 있다. 추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 안쪽 깊숙한 지층에 화석처럼 눌려 있다가 문득 그 당시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재발견되고 재발굴되는 것이다. 빵집만 보면 그녀가 생각나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도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빵집을 지나왔다. 복례는 빵집에 산다.